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직장을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간호사 여성입니다. 한창 지인들이 결혼도 많이 하고 저 역시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 너무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냈는데요. 솔직히 제 입장보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충격이 너무 커서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 엄마 아빠 입장에선 딸이 결혼을 앞두고 아주 큰 모멸을 당했으니까요. 이건 다름 아닌 어디까지나 제 예비 신랑이 의사라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때론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를 이렇게 옥죄게 될 줄은 몰랐어요. 간호사와 의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게 이처럼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던가요? 저와 남친은 같은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만났고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전 이전부터 예비 시어머니를 많이 마주하고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세상 다정하게 잘해주셨거든요. 물론 제가 본인 아들의 여자친구라는 걸 모른 채 말이에요. 아이고, 김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같이들 드세요. 제가 오는 길에 좀 사왔어요. 이러면서 간호사들 먹을 것들 챙겨주시고 되게 다정하게 잘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의 이미지는 무척 괜찮았어요. 정 원장님 어머니 되게 푸근해 보이시고 좋지 않아? 저런 분은 시어머니 돼도 며느리한테 잘해줄 것 같아. 사근사근하게 잘 챙기시잖아. 정 원장님은 외모도 멋지고 어머니도 좋은 분이고 누가 젖은 며느리가 될지 궁금하다 진짜.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간호사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경험을 무시 못하고 경력직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분은 유부녀였거든요. 다른 시각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사람은 혹시 모르는 거야. 저렇게 고상하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텐 잘하지만 며느리 자리는 또 다른 거거든. 자기 며느리 직함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사들한테 잘하고 살라고 잔소리 깨나 하는 타입이실 수 있어. 며느리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어머니 노릇도 달라진다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 다른 간호사들도 놀라서 설마 그렇겠냐고. 암만 그래도 저분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들을 했어요. 한편 이런 대화 속에 왠지 모르게 신경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저였겠죠. 왜냐면 저는 당시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 내 비밀 연애는 그 대상자들을 제외한 모두가 안다지만 저와 남친은 정말 전혀 들키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공을 들여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숨기고 만나자 했던 것은 남친보다 저의 의지가 컸답니다. 알지? 우리 쪽 사람들. 여기 언니들 말 많은 사람들이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걸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나 정말 조심하고 있으니까 오빠도 신경 많이 써줘야 해. 이렇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동료들 중에 제 남친을 탐내는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유부녀이신 분들은 각각의 이유로 찍어두고 계셨고요. 정 원장님은 어째 방송 타고 나서 더 잘생겨지고 멋져진 것 같아. 아니다. 방송 타서 그렇겠지? 이야, 저 외모를 어떻게 이 병원에만 썩혀두냐. 나 같아도 못 참고 외부로 나가겠어. 내 동생이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딱 작년에 만났단 말이야. 적당히 만나고 헤어지면 언니가 진짜 좋은 분 연결해준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고개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말을 안 들어. 좌우지간 정 원장님이랑 결혼하는 여자는 정말 땡 잡은 거지 뭐. 이렇게 자기 가족이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을 만큼 여러모로 남친의 평가는 좋은 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말한 대로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에도 몇 번 나왔었고, 그때마다 늘 좋은 평을 들었거든요. 그런 게 병원에도 더 확대되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남친네 집 쪽에서부터 결혼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얼른 지연이 너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네. 빨리 결혼해서 안정되어야 한다고 아주 성하셔. 지연이 너만 괜찮으면 엄마랑 약속 잡고 싶은데 일정 좀 잡아보면 안 될까?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리 급할 게 없었어요. 이제 막 30살이 되었고 남친은 35이었는데 이래저래 결혼 시기를 생각하던 건 남친이었거든요. 사실 어찌되었건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슬슬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승낙하긴 했죠. 그리하여 막상 저의 의지는 크지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남친이 원했던 거로 늘 안면이 있었던 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셋이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다 같이 호텔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고 저도 평소보단 더 많이 꾸미고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병원에서만 늘 뵙다가 외부에서 만나면 이래저래 못 알아보시겠지만 어쨌든 여자친구로서 인사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꽤 놀라웠어요. 아들의 여친이 누구인지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나오신 자리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저를 당황스럽게 하실 줄은 몰랐죠. 어? 여기 김 간호사가 왜 나와 있어요? 오늘 뭐 하는 날인가? 난 여기 우리 아들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저를 쳐다보시니 남친이 곧장 대변해서 말을 했어요. 저 엄마, 나 지연이랑 만나고 있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데려온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놀라시는 반응을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어머님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저를 물끄러미 응시하더라고요. 그 한 5초가량이 왜 이렇게 길고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 무섭게 느껴지는지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저도 그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인사를 거듭했지만 어머니는 입만 웃으실 뿐 별로 받아주시는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갈수록 뭐랄까 점점 서슬이 펄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답니다. 이후로 어머니는 침묵 시간을 더 가진 끝에 둘이 어떻게 만난 거냐고 물었고 제가 좀 당황해서 주절주절 답을 했지만 크게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기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찬민 씨가 많이 저를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서 말을 탁 끊으셔서 저도 모르게 어깨가 탁 굳더라고요. 결혼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죠? 만난 지 얼마 안 됐구만. 남녀가 한창 기분 좋게 만날 때지. 결혼 얘긴 좀 성급하잖아? 이 말에 전 눈을 연신 깜빡이며 우물쭈물했고 남친이 곧장 받아서 말을 했어요. 엄마, 결혼 생각하니까 데리고 나왔지. 엄마가 자리 만들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나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이 말에도 딱히 대꾸를 안 하시니 이 얼음장 같은 침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다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또 있는 건가 싶어 헷갈리던 차에 어머니는 곧장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아주 쎄하게요. 김 간호사, 그래도 공부를 할 만치 하긴 했을 텐데 어쩌다 그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 찬민이 앞길이 창창한 앤데 이건 좀 장난이 지나치다. 그죠? 네?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결정이요? 제가 되물으니 어머님 그 이후부턴 아예 눈도 안 맞추고 딴 데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는 나이는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 찬민이랑은
그냥 일하는 관계지. 연애하고 결혼할 사이는 아닌데 그런 거 분간이 안 돼요?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쓰고 있었나 보네. 나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도통 멋대로 흘러가는 화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전 입 밖으로 숨 쉬는 것도 불편했고 흐흡하고 참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시달려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구분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곧장 결론을 내시더군요. 결혼 안 돼요. 돌려서 말하고 애매하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참 실망스럽네. 어쨌건 나는 결혼 안 된다고 말했어요. 못 알아듣는 척하면 안 돼요. 알았죠? 여기서 전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서 입이 완전 굳어버렸는데 남친이 뭐라고 받아치려고 하니 어머닌 곧장 일어서 뚝뚝 걸어나가시더라고요. 지연아, 잠깐 차 마시고 있어. 잠깐만. 남친은 이러고 곧장 뛰어가서 어머니를 쫓아나가고 전 생각지 못한 상황이 너무 얼얼하게 느껴져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다정하고 사람 좋아 보이시던 분이 결혼 상대라고 인사를 드리자마자 저렇게 무섭게 돌변하시다니요. 일순간 그동안 딱히 새겨듣지 않았던 수다쟁이 유부녀 간호사 동료의 말이 떠오르며 이래서 시어머니 되면 어떨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고 했구나 싶었어요. 그나저나 난 어떡하나 싶었고 날은 남친과 정도 많이 들었는데 결혼이 간절하진 않았지만 막상 절대 안 된단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런데다가 오롯이 그 자리에 저만 홀로 남아있고 남친은 5분, 10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게 나가봤더니 로비 앞 엘리베이터에서 어머니와 남친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또 갔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 못 가고 지켜보고 있는데 둘 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었지만 남친이 엄청 흥분한 게 느껴졌어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남친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를 타셨고 남친은 축 처진 어깨로 서 있는 걸 보고 전 우리 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우린 그날 그럭저럭 집에 돌아갔고 이후로 업무를 해결할 때에도 잘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멀쩡히 만나고 있는 남녀였는데 대쪽같이 찢어지란 명령을 들었으니까요. 그 뒤로 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오셨고 늘 저를 보고 제 쪽으로 간식을 전해주셨는데 곧장 저를 통과해버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 왔어요. 이거 다 같이들 드셔요. 네. 이러면서 다른 간호사 동료에게 인사를 하셨고 저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전 슬슬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올라와서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꽤 대담한 행동을 했던 것 같네요. 남친으로부터 번호를 받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봤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상대가 저라는 걸 알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제 어디가 마음에 안 드시느냐 문자에 답장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 둘의 앞날은 막막하고 전 진지하게 남친에게 말을 꺼냈답니다. 남친은 그때 어머니 반응보다 제 말에 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 난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드시면 결혼 진행은 좀 늦추는 게 맞을 것 같아. 사실 늦추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엔 뭔가 더 좋은 직 하면 며느리를 얻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지? 미안하지만 난 결혼을 위해서 그걸 바꿀 수도 없는데 이렇게 용 써가면서 노력하고 싶지 않아. 오빠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자 남친은 절대 아니라면서 저를 한사코 붙들었고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지연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못 헤어져. 난 결혼하면 너랑 할 거야. 아니면 평생 안 해.
어머닌 내가 얘기할게. 너 상처 줘서 미안해.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남친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제 말 안에 이별을 의식했던지 계속 붙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크게 사고를 쳐버렸더라고요. 제 번호로 걸었던 전화를 곧 죽어도 안 받아주시던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전화하셨거든요. 김간호사, 김간호사 진짜 왜 이래요? 엄마 아들 살 찢어놓겠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눈치를 줬으면 알아먹어야지. 그리고 결혼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데? 어쩌라고? 우리 찬민이가 김간호사랑 결혼하겠다고 아주 드러누웠어. 허락 안 해주면 나랑 연을 끊겠다네. 아주 못됐다 김간호사. 사람이 어쩜 그렇게 악질이야? 전 남친으로부터 전혀 들은 말이 없어서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너무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비로소 저를 왜 반대하는지 그때 얘기해 주시더군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기 위치를 알아야지. 의사를 잘 모시는 자리에 있으면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어디 넘보고 이쪽으로 껴들 생각을 해? 주제도 모르는 머리를 갖고 무슨 의사 사모갈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찬민이 배우자는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김간호사 따위가 여기 껴들어서 난리를 치냐고. 여기까지 들으니 저도 좀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남친에겐 다시 전화해서 이러지 말라고 했지만 남친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와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못 참겠다면서 집 앞에 매일같이 찾아왔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지연아,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너를 만났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한테 여자는 너뿐이야. 제발 나 놓지 말아주라. 제발.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남친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어서 저는 꽤 큰 혼란의 길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친은 결국 끝까지 밀고 나가버렸어요. 저렇게 대쪽 같고 저를 힘들게 하던 어머니는 의절하겠다고까지 나오는 아들의 모습에 기절할 듯 놀라셨나 봐요. 그리하여 몇 번 알아놓으셨다더니 결국은 의지를 꺾고 한풀은 기가 죽은 모습으로 대면하게 되었답니다. 남친은 이때 계속해서 결혼을 강조했고 무조건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워낙 계획이 뚜렷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지연아, 난 내년 초엔 결혼을 할 생각이야. 그 전에 이직할 생각도 있고. 아무튼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놨어. 어머니에게도 이 부분은 말했고 그 과정에 지연이 너가 계속 있었으면 해. 우리 결혼하자. 이제 문제는 없어. 어머니께 허락도 받았고 나도 너희 부모님 만나 뵙게 해줘. 이런 흐름으로 쭉 이어지니 저도 한 번은 우리 쪽에 남친을 데려와서 소개시켰는데 본래 저희 엄마 아빠는 뭔가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고 요란스럽게 찬성하는 성향도 아니에요. 그저 제가 결혼을 생각한다니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결혼 계획을 얘기하는 남친의 모습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꽤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지연이 이쁘게 봐줘서 고맙네. 나한테만 이쁜 딸인 줄 알았더니 찬민 씨 눈에도 이쁘게 보였다니 기특하기도 하고. 아무튼 고마워요. 둘이 잘 살면 나야 좋지. 그리하여 이윽고 상견례 날이 잡히게 되었고 엄마 아빠와 저 그리고 남친네 집에서도 각각 준비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엄마에게 말을 할까 했지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리고 저렇게 예비 사이를 좋게 보고 있는데 상견례에서도 표정 관리가 안 되실 것 같았어요.
우선은 그런 말을 전하는 제가 다시 한번 화가 나고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들은 엄마 표정을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꺾이셨다고 하고 상견례 자리에 나올 정도면 상황은 정리된 거니 애써 잊어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이미 필요한 부분들, 신혼집 얘기나 결혼식 날짜 같은 건 우리들 사이에서도 간혹 흘러나왔고 상견례 때는 말 맞다나 얼굴을 먼저 마주하고 몇 가지들을 결정하기 위해 잡은 거예요. 이렇게 당일날이 되어 마주하게 되었는데 전 이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왜 이전에 조금도 예상을 안 했던 걸까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 말에 치를 떨었던 주제에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날 어머니는 앉은 지 얼마 안 되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바로 대답하진 않으셨고요. 그저 저랑 남친만 기절 초풍할 정도로 놀랐을 뿐이죠. 예단은 4억. 여러 상황 조합했을 때 이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맞춰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너무 놀라서 눈동자가 마구마구 떨렸어요. 남친은 물을 따르려다가 컵을 놓쳤고요. 말문이 막히신 엄마 아빠를 대신해 제가 곧장 나섰네요. 4억이요? 저기 예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잠깐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놀란 남친 역시 자기 엄마한테 곧장 따졌지만 어머님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우리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할 수 있는 거죠? 의사 사위 볼 생각하시면서 그런 것도 계산기 안 두드려보고 나오신 거예요? 다들 이보다 더해요. 더한 자리도 생각해 놨었고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이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쪽 생각도 들어보게. 김간호사님 집은 어떤 집인지, 김간호사님 집은 어떤 집인지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니 이 말에 아빠는 인상이 일그러지셨고 엄마도 물을 들이키시더라고요. 어머닌 정말 숨쉴 새도 없이 쪼어대셨어요. 의사 사위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좀 확실해 두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김 간호사 통해서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들어먹질 않아서 뒤에서 우리 찬민이 찔러가지고 엄마랑 의절하라는 둥 얼마나 장난을 치던지 나 아주 질려버렸잖아요. 대피원장님한테 전화해서 김 간호사 정리하라고 얘기하려다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정에 약해요. 그간 얼굴 마주쳤던 정도 있고 김 간호사는 또 일자리 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그 봉급 받아가며 일하기 얼마나 힘든데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 황금 같은 시간 서로 다 잡아먹고 말이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일을 키우네 정말. 그러면서 아주 짜증을 있는 대로 늘어놓으시는데 어머니 말 속에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남친이 결혼 안 시켜주면 의절하겠다고 한 걸 제가 시켜서 뒤에서 찔러 그런 걸로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간접적으로 해고시킬 생각까지 하고 계셨다니 저도 기껏 힘들게 마음 부여잡고 상견례 자리 나온 건데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일순간 이때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이게 더 충격이었어요. 4억?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한 3억 8천 정도로요. 2천만 깎아주시면 안 되나? 아빠가 이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길래 저를 비롯하여 남친까지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의사 사위 대단한 거 맞죠? 그럼 우리도 맞춰볼게요.
무리해서 한번 금액을 맞추도록 해볼 테니까 4억은 좀 그렇고 3억 8천 어떠십니까? 이 말에 어머니는 얼굴이 잔뜩 굳어서는 이마에 주름이 엄청나게 우수수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뭘 하든 안 된다는 신부였던 건지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경매장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진짜. 전 드라마도 이보다 지독하진 않겠다 싶어서 혀를 내두르게 되었어요. 그건 둘째 치고 월 300씩 생활비도 나한테 줘야 될 텐데요. 얘 이만큼 만들어내느라 돈이면 뭐면 보통 용 쓴 게 아니에요. 아들 키워다 장사하겠다, 값을 쳐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그 이상으로 해주겠다는 집들도 널렸고요. 월 300씩 생활비 나한테 주고도 지들끼리 생활이 되는 수준이면 맞춰드릴게요. 어떠세요? 이때 우리 엄마는 여전히 대화에 끼어들 의지가 없어 보였고 아빠는 무슨 생각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뭔 4억을 깎아달라느니 게다가 그 말에 더한 조건을 갖다 댄 어머니까지 하며 도망갈 수 있으면 지금이 아닌가 잠깐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대화였고 어머니도 이런 결말을 바라시는 것 같았지만요. 자식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참 대단하시네요.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까? 귀한 정도로 놓고 따지면 뭐 다를 게 있다고 그렇게 값을 매기세요? 본인 아들이 다른 의사들이랑 시장에 놓여서 그렇게 값 매겨지면 좋으십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여기서도 지지 않고 대꾸하시더군요. 이때부터 전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무슨 테이프로 들고 와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요.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값을 매기는 쪽이냐 매겨지는 쪽이냐의 차이인 거죠. 지금 그쪽 분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남 매겨도 되는 입장이고 거기는 매겨지는 대로 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 얼른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전 이때 눈을 질끈 감았고 아빠는 곧장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성격이 불같은 편이라 한번 화가 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케 소리는 안 지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단한 선수들 몸값 매기는 것도 다들 모여서 구경하는데 댁이 뭐라고 매겨지네 뭐네 차이를 따지고 앉았어요? 내가 해줄 능력은 됩니다. 근데 안 해주고 싶네. 이렇게 대놓고 해달라는 집은 처음 보네. 굳이 감 매게 해줄 거면 그쪽보다 더한 집에 해주지. 너무 싸게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미 이 상황에서 결혼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후로는 분노만 남은 자들의 말싸움만 있을 뿐이었죠. 어이구, 자신감 대단하시네요. 할 줄 아는 건 말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해적 능력이 되신다고요? 이 상황까지 사람 몰아와 놓고 참 뻔뻔하셔요. 돼지비였으면 내가 진작 스낙했지. 이렇게 일을 답답하게 끌고 있겠나요? 그런 거 해준 능력 되시는 분이 딸 간호사 시키면서 뭘 몇백 받고 그 피똥 싸는 고생을 하게 한다고요? 김 간호사 하나로 집을 일으키게 생긴 환경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말싸움 지겹습니다. 애초에 의사랑 간호사가 결혼은 무슨 말장난이죠. 제가 이런 장난질하려고 우리 찬민이 독하게 키워낸 거 아니에요. 남의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얼른 얘기 끝내시죠. 와, 정말 뭐랄까. 눈에만 뭐가 안 보였지 사람 가슴에 상처를 도려내다 못해 뚝뚝 흐르게 만드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전 새삼 남친이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한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척 힘들어 했거든요.
그전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한 번 어머니가 반대했던 날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술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셨어. 그때 엄마한테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하시고 맨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나랑 동생은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 이후야. 아무튼 엄마는 그 이후로 나한테 엄청나게 소위 일개 투자를 했다고 봐도 맞을 것 같아. 동생은 진즉에 거기에 질려 떨어져 나갔는데 난 그러질 못했어. 이쪽 공부가 재밌기도 했고 내가 성과를 낼 때마다 엄마가 기절할 것처럼 좋아했거든. 근데 갈수록 엄마가 바라시는 게 있고 자꾸 내 모든 걸 다 계획해서 결정을 내려주려고 하시는 거야.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엄만 나랑 분리된 인생은 생각도 안 하셔. 언젠가 한 번은 엄마랑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고 의절까진 아니더라도 각각의 길을 가고 싶어.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남친이 좀 안타깝기도 했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렇게 독살맞은 성격인 건 납득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은 상처는 보통 상처가 아니었는데 그걸 애써 여미고 온 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엄청난 상처를 연달아 안겨주었으니까요. 전 이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고 아빠랑 엄마도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느껴져 많은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확 태도를 돌변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도 했죠. 우리 찬민이가 김 간호사랑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지엄마랑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내 힘으론 안 될 것 같아서 그쪽 어른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요. 솔직히 안 되는 얘기 맞잖아요. 무슨 맞출 수 있으면 있다고 오기를 부리세요? 진짜 성질나게. 그쯤 하고들 포기하고 이만 찢어집시다. 안 되는 집에서 자꾸 될 집이랑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다 피 흘리는 거라고요. 난 그만한 조건 아닌 며느리 드릴 생각 없어요. 그 외로도 집에 돈이 좀 있어야 우리 찬민이 개원도 시켜주죠. 찬민이 앞으로 쭉쭉 탄탄대로 인해요. 그거 다 어떻게 해줄 건데요? 알바하고 투잡하고 뭐 일거리 늘려서? 그건 안 되죠. 너무 생산성 없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애들이며 부모며 다 고생시키는 꼴이에요. 그만두라고 헤어지자고요. 아빠는 곧장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고작 자식 새끼 하나 장가 잘 보내겠다고 남의 집 딸한텐 대못을 몇 개를 들이박는 거예요? 그러면 죄 받아요, 죄. 나 이거 분통 터져서 그냥 못 가겠는데? 아빠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주먹 쥔 손이 불끈 올라와선 그걸 그대로 막 어쩌질 못하고 계셨어요. 이때 어머니의 멋대로인 태도에 저는 더 놀라 제가 이제 그만 일어나고 싶었어요. 이런 자리까지 오지 말고 끝까지 빡빡 우겨서 그냥 남친이랑 이별을 했었어야 했나 후회가 되었는데 갑작스레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 이때 뒤를 돌아보니 남친과 닮은 듯 하면서 키는 좀 작은 사진으로 얼핏 본 것 같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늘 말로만 들었던 게임 쪽 일을 한다던 남친의 남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는 전제 아래 제 도련님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몇 번 남친이 전화 연결시켜준 적이 있어서 하도 남친이 시켜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이란 호칭을 썼었어요. 실제로 마주한 건 이날이 처음이라 일단은 가볍게 눈인사는 했답니다. 어머니는 이날 본인만 나오려 했던 것 같은데 남친은 정말 정식으로 도련님까지 다 불러 자리 갖춘 걸 보고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너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가! 정신 사납게. 헌데 이 와중에 도련님이 와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놀라있던 것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하얀 경조사 봉투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아닌 다른 쪽을 보고 놀라있다, 저를 봤다. 일단 눈인사를 했다가 다시 다른 쪽을 보고 놀라서 계속 어벙하게 서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으로 이런 말이 흘러나와 순간 저도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대표님, 저기 이게, 아니, 대표님이 그럼, 도련님의 시선이 향한 곳은 그리 먼 곳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닌 바로 앞에 있는 우리 아빠였어요. 아빠 역시 일순간 인상을 쓰고 봤다 도련님이랑 시선이 마주치니 한참을 응시하고 다시 어머니 쪽을 쳐다보시더군요. 정대리가 뭐야? 아니 이쪽 집이야 자네? 이런 우왕좌왕한 분위기 속에 전 빠르게 파악이 안 되었고 이 상황을 가장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낀 어머니가 곧장 도련님에게 물었어요. 우민이 너 뭐야? 무슨 얘기야? 빨리 말해. 아는 사람이야? 그러자 도련님은 아주 천연덕스럽게 냅다 대답을 하면서 자기 앉을 자리를 찾더라고요. 아이, 당연하지. 우리 회사 대표님이잖아. 잠깐 비켜봐, 엄마. 대표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희 형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미 저야 알고 계시겠지만, 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저는 정찬민 동생 되는 정우민입니다. 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건지, 지난주에 김 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긴 했는데, 따님 상견례 가신다고요. 와, 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대표님. 이러면서 도련님은 선체로 우리 아빠에게 인사를 꾸벅 드렸고 아빠는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와 그냥 멀뚱멀뚱 그쪽 가족들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이 생뚱맞은 상황. 그러면서도 한편에 말 같지도 않은 일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아빠는 컴퓨터 관련된 일을 오래도록 했던 분이에요. 엄마 말로는 IMF 때 크게 타격을 받고 홀로 사업하는 건 접으셨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계속 그쪽이라고 게임회사 쪽 지인이 있어 동업을 하시다가 실상 수익이 일어나는 건 그쪽이라 집중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아빠 일을 기억하는 즈음에 이미 회사 하나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셨는데 공동 운영자이셨던 분이 다른 창업을 하게 되시면서 아빠가 다 맡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개편이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도련님이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나 봐요. 대충 그런 구조가 아니면 아빠랑 도련님이 왜 대표랑 직원으로 인사하는 건지 이해가 빠르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빠로부터 들은 얘기도 그게 맞았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남친에게 아주 대강 들었던 도련님 얘기가 떠올랐어요. 오민인 나랑 달라서 일찍 엄마한테 반항도 많이 하고 엄청 맞았어.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컴퓨터만 붙잡고 있다고. 형인 나랑 다르다고 구박도 있는 대로 받고 아무튼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긴 했지. 엄마가 모질게 말한 것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아서 오민이랑 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엄마한테 좀 쌓인 게 있는 것 같아. 엄마도 고생 많이 했고 안타깝고 죄송한 부분도 많지만 말이야. 그런데 최근 들어 엄마랑 오민이가 좀 말에 트게 된 게 이 말하면서 나도 좀 머쓱하지만 그 녀석이 수입이 있게 많거든. 게임 회사 다닌다고 할 때 엄마가 인간으로 상종을 안 한다 했어. 근데 뭐 어떡해. 의사로 일하는 나도 허울 좋고 수입이 적지 않지만 걔가 본업으로 받는 수입이 장난 아니거든. 억대 연봉을 나보다 일찍 치고 나갔으니 엄마는 기절할 수밖에. 처음으로 그때 엄마가 편견이 깨진 거야. 오민이를 통틀어서 엄마가 생각지도 않았던 업계에 대해서 말이야. 얘가 그 뒤로 떡하니 외제차 사드리고 용돈도 몇 번 드리고 하니까 엄마 어깨가 많이 올라갔어. 의절했다가 둘이 최근에 얼굴 보고 한 것도 한 2, 3년 됐어. 취업하고 돈 벌고 나니까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남친이 했던 이 말 속에 아빠 도련님의 현주소가 그대로 엮여 있더라고요. 도련님이 취업해서 고액의 연봉을 지불받고 있는 곳은 우리 아빠의 회사였고요. 직접적으로 마주할 일이 1년에 그리 많진 않고 분위기는 경직된 거 없이 좀 자유롭게 흘러가는 곳이라 어쨌건 서로 얼굴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어찌되었건 저도 머릿속에서 그리고 아마도 양가 가족들 머리 안에 그럭저럭 이런 퍼즐이 맞춰지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아빠는 결심했다는 듯 말을 꺼내시더군요. 어머니가 아닌 도련님에게 말이에요. 거참, 정대리, 어머니랑 형을 이렇게 뵙네. 사정이 이렇게 되었어. 우리 딸이랑 자네 형이랑 이렇게 되었단 말이지. 근데 어쩌나 자네 어머님은 우리 딸이 썩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야. 아들 장가 보낸다고 결제 내역을 정리해 주시는데 드리겠다는데도 매월 할부론 얼마 줄 수 있는지 자꾸 확인하시려고 하네. 거래상 얘기가 이렇게 꼴이면 하려던 것도 안 하고 싶은데 자넨 생각이 어떤가? 자네한테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닌데 말이야. 일단 왔으니까 내가 대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자 도련님은 매우 황당하단 얼굴로 본인 엄마를 쳐다보았고 어머님 계속 얼어붙은 사람 마냥 시선이 꼿꼿하게 우리 아빠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마치 본인이 쏟아부은 말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놀라서 바로 대처할 말을 생각 못했던 때처럼 말이에요. 그러자 도련님은 어머니를 향해 뭐라 말하더라고요. 딴에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룸이니까 다 들릴 수밖에요. 엄마, 아이 왜 그래? 이게 뭔 얘기야? 아니 나 진짜 힘들게 왜 이래? 형도 죽을 상하고 있구만.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 이상하더라니. 난 몰라. 엄마가 습해. 엄마가 맨날 허구한 날 형님은 습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왜 나한테 불똥이 튀냐고. 하지만 아빠는 이미 진즉부터 마음이 떠 있었던 것 같고 회사 직원이 예비 사인의 식구들이라는 걸 아니 더 머리가 꼬이고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곧장 어머니에게 스트레이트로 말하셨답니다. 저기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전 내들이 능력 된다고 말했는데 그쪽이 싫다고 하셨죠? 솔직히 뭐 애들 둘끼리 잘 살라고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청구서 들이미실 줄 몰랐죠. 게다가 능력여부를 논하시는 걸 보니 제 사돈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이후의 결혼 생활도 뻔하게 느껴지네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몰라도 진짜 본인한테 이득되게는 못 키우셨나 봅니다. 사사건건 이렇게 나오시면 어느 자식들이 엄마랑 살려고 하겠습니까? 정대리도 어지간히 고생해 올라왔는데 하물며 저 친구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여간 남의 집 일은 제가 관여할 게 아니고 그렇게 애걸복걸 애타게 떨어져 달라고 강구를 하시니 들어드릴게요. 우리 딸은 제가 알아서 얘기 잘할 테니 원하시는 대로 이제 얼굴을 더 안 봤으면 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 박차고 일어났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크게 한숨을 푹 내쉬고 저에게 눈짓을 하며 엄마도 일어나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간곡히 부르시더라고요. 차마 우리 아빠를 부르거나 쫓아나거나 할 강단은 없으셨나 봐요. 아니 어쩌면 우리 엄마가 만만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저기요. 김 간호사 어머니, 잠깐만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잠깐이요. 엄마는 원체 모질지 못한 사람이라 일단은 그대로 서서 얘기를 듣겠다곤 했어요. 전 어머니의 태도가 바뀌는 게 느껴져서 전혀 뭘 어떻게 풀어볼 마음은 없지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같이 들어보게 되었네요. 그게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바깥 어르신이요? 청구서라니요? 아유, 청구서라니?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그냥 좀 앓는 소리 한 거예요. 자식 둘 키우느라 힘들어서 이렇게 이만치 고생을 했다고 그냥 초반에 서러운 넋두리 했던 겁니다. 그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서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헤어지면 어떡해요? 얘기를 잘하고 가야죠. 잠깐만, 조금만 더 앉아서 얘기 좀 나누고 가요. 네? 와, 저렇게 뭔가 입에 혀처럼 다정하게 말하면서 막 어르고 달래고 사람한테 한없이 정을 표현하는 모습. 저건 저도 본지 좀 오래된 것 같은 평소 병원 데스크에서 뵙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를 비롯하여 동료 간호사들이며 직원들에게도 대했고, 인자하고 좋은 어머니 모습으로 남아있었고요. 이때 뒤에서 너무나 다급하고 처절한 표정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남친의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 상황을 참 어쩌면 좋을런지 누가 당장 답을 알겠나요? 그런데 엄만 평소 같지 않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얘기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애 아빠랑 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엄마는 나가면서 저에게 눈짓을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따라 나갔답니다. 이때 남친은 엘리베이터에 같이 뛰어들어와 탔고 내내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 사정을 좀 봐달라면서 애원하고 얼마나 사과를 했는지 몰라요. 끝내 내려서 주차장까지 따라오겠다, 우리 아빠에게 사과를 대신 드리겠다며 말을 하는데 이건 제가 말렸답니다. 일단 오늘의 상황이 더 연장되어 좋을 거 없으니 나중에 말을 하자고요. 아무튼 찝찝한 마음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 다음날 남친을 마주해야 하니 너무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전 이날 너무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직장을 옮겨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평소같이 일을 하고 있고 대화를 좀 해보자고 하는 남친의 말도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분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였던 거예요. 전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바로 데스크 뒤쪽으로 넘어가려는 차. 어머닌 저를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주변 간호사 동료들이 기절초풍할 얼굴로 저를 주시하게 되었고요. 우리 며느님, 아유, 우리 새애기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 이러면서 아주 저를 애타게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눈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어머니 그렇게 제 앞으로 막 웃으면서 걸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옷을 쓸어가며 아주 다정하게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고생이 많네. 우리 며느님 이제 곧 결혼하고 할 텐데 일도 쉬엄쉬엄 하면 좋을 텐데. 참 성실해. 이따가 점심은 나랑 정 원장이랑 같이 좀 먹자고. 알았지?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말해놓고 급작스럽게 저에게 며느님이란 호칭까지 붙여가며 종횡무진 본인 편한 대로 거리를 막 좁히고 있었어요. 그 전날 그렇게 호텔에서 헤어진 뒤 서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남친의 애탄 전화만 수십 번 걸려왔지만 받지 않고 병원에서도 별말 안 하고 할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대뜸 이런 식으로 대처하며 저에게 마구 친화력을 뿜어대셨고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오픈을 해버리다니요. 뒤에서 동료들도 웅성웅성거리고 저 역시 마구 버벅거렸어요. 저기 사람들 많은데 왜... 아니 잠시만요. 다른 데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랑 따로 얘기할 새도 없이 직원들이 제 팔을 잡고 다들 벌개진 얼굴로 막 말을 거는 겁니다. 어머, 어머.
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며느님? 와, 올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충격이다. 자기 정 원장님이랑 사귀는 사이였어? 게다가 연애도 아니고 며느님이라니. 그럼 결혼한다는 얘기야? 어머어머, 미쳤다. 아니, 안 그래도 지난달인가? 회식 때 정 원장님이 자기 내년쯤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여친은 없다고 그러고 말이야.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거야? 아주 깜빡 속였네, 우리. 그래도 너무 좋겠다, 자기야. 웬일이니? 이런 호들갑 통해서 완전 저는 예비 며느리이자 정원장의 현애인으로 낙인이 찍혀 주변 동료들을 속이고 깜짝 연애를 한 것으로 순식간에 말이 퍼져버렸어요. 어머닌 제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제게 팔짱을 갑자기 깨우더니 막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맞아요. 이제 곧 우리 며느리예요. 어제 상견례도 했죠. 잘 부탁드려요. 인연이 되려면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전 이 모습이 너무 진절이 나게 싫었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날 정말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동료들마다 축하 반, 질투 반이 섞인 어투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고 좋은 집에 시집가니 이제 일은 그만두겠다는 둥, 애기라도 생긴 거 아니냐는 둥 별말들이 다 오가더라고요. 아마 일주일쯤 경과하면 이미 살림을 차리고 애기라도 몰래 낳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어요. 저에게 있어 어머니가 무작정 던져버리고 확정시켜버린 그 폭탄 같은 이야기란 정말 저를 무시하고 못같이 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떨궈내고 싶어 갖은 상처를 주고 사람을 조롱하고 할 땐 언제고 뭔 바람이 불었나 싶지만 아빠의 직함이라든지 자기 자식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생각보다 능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인지 어떻게 태도가 저렇게 변하냐고요. 사실 전 그냥 아빠에게도 물어봤었어요. 정말 그 돈 맞춰줄 생각은 있었냐고요. 미쳤냐? 내가 뭐 꿀리는 게 있다고? 딸내미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돈을 더 보태가며 나를 갖고 가라고 해. 어디까지 돈 달라고 요구하는지 보려고 계속 긁어본 거야. 맞춰준다고 깎아달라고 하니까 아주 발작을 하잖아.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심보인 거지. 월 300이 뭐야 대체. 하여간 없다 있게 된 것들이 더 발악을 한다고. 전에 정대리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 엄마가 엄청 고생하다 이제서 형 의사시키고 자기 수입 덕분에 자가 갖추고 외제차 타게 됐다더니 그때는 그냥 대단한 남의 집 엄마로 알았지. 이래서 고생 많이 시키고 자식한테 투자해서 뭐 했다고 하는 인간들은 덕 보려고 해서 안 돼. 그런 집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불구덩이에 자식 등에다 폭탄 짊어주고 떠미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미 결혼 생활 예비 체험 그날 다 해본 거 아니냐? 네가 생각 있으면 알아서 결정하겠지. 난 헤어지라 마라 강요 안 한다. 네 앞길 네가 선택해라. 전 아빠랑 했던 이 대화를 되새기며 그리고 아빠가 더는 이 화제로 얘기 안 하겠다고 말한 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다짐했어요. 동료 간호사들의 웅성거림은 물론이고 어머닌 대화를 거부한 우리 엄마 아빠를 대신하여 저를 어떻게든 다시 잡겠다고 작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제가 그 환경을 쭉 견뎌낼 자신이 없고 그쪽 사람이 될 생각이 없다면 빨리 결정해야 했어요. 전 곧장 대표 원장님께 찾아가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고 이 이야기는 금방 남친에게로도 전해지게 되었죠. 남친은 하늘이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서 몇 번이나 회유를 하려 했지만 이런 움직임도 이젠 지겨웠어요. 결국 아주 힘겹게 병원을 그만두었고요. 그걸로 인해 저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얼마 입긴 했지만 계속 거기 있으면서 날짜를 꾸역꾸역 채우고 정신적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긴 힘들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그 집과의 인연,
남친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저의 도련님이 될 뻔했던 아빠 회사의 정대리는 저랑 엮여서 더 안 좋을 일을 볼 일은 없기에 그냥 아빠도 아무렇지 않게 같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공과사 구분은 하고 애시당초 그렇게 엮일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와중에 저랑 연락을 했던 한 동료가 있어 소식을 들어보니 그 뒤로 남친도 병원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정 원장님도 자기 엄마가 한 일을 알게 되지 않았겠어?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루 만에 소문이 쫙 퍼져버렸잖아. 그렇게 병원 드나드는 엄마가 저렇게 무작정 간호사를 지정해서 며느리감이라고 사람 많은 데서 말해버렸으니 귀에 금방 들어갔겠지. 게다가 며느리감이란 간호사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둬 버렸잖아. 입장이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겠지. 정 원장님은 우리 병원 통해서 방송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인맥 만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퇴사하실 줄 몰랐어.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 스트레스셨나 봐. 커리어도 잘 쌓고 쭉쭉 나가려던 차에 너무 애매하게 내부 사정이 꼬인 거지. 이 말을 들으니 저도 좀 안타까웠지만 글쎄요. 남친에게 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에게 당한 일이 너무너무 크고 상처가 커서 그런지 동정 이상의 감정은 생겨나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잘 정리하고 쉬다가 다시 새로운 병원으로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지난 연애로 인해 정말 크게 느낀 게 많았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남친과 보낸 시간들이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잃었지만 저희 아빠 말 맞다나 정말 그 상견례 날 하루로 결혼 생활을 잠깐 예비 체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야 되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상처 위에 또 새로운 삶을 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모두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70인생 살도록 누구한테 폐 한 번 끼쳐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다 알아주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고 산 것도 아니지만 참 인생은 저에게 모질게 구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늦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비롯해서 신부님도 얼마나 손주를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낳을 때도 보통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서 아들은 양가 어른들의 온갖 관심과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저는 일반 엄마들 나이치고 제법 꽤 나이를 먹었던지라 체력이 넘쳐나고 장난기가 많은 아들을 잡으러 다니느라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젊은 엄마들 사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어울리고 친구도 만들어주며 아이 유치원 무렵에는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축복같이 찾아온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절대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세상의 많은 이들은 다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겪나 봅니다. 민준이 엄마, 큰일 났어. 옆집 애기 엄마가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얼른 나와보라는 겁니다. 전 그때 아들을 씻기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유, 어떻게 정말. 지금 여기 골목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민준이 아빠 같아. 빨리 나와요. 한창 아이 목욕시키느라 화장실에 있던 저는 밖에서 나는 큰 파열음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가보니 차가 불타고 있었고 응급차가 오고 여간 소란이 아니었나 봅니다. 사고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전 남편의 얼굴을 병원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왜 이러고 있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너무 참담해서 울지도 못한 상태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헐레벌떡 달려오셨지만 저도 시부모님도 남편과 생전 말도 못 나눠본 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게 참 그리 서럽더군요.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없이 그리 허망하게 남편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저는 젊지 않은 나이에 엄마가 되었지만 반대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가 되었어요. 그날 시부모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단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은 순식간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전 며칠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냐고 며칠을 고함을 질러댔지만 수많은 시간을 지나며 결국 저는 그렇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며칠째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는 게 너무 괴로웠으나 하나씩 이해를 시켜가며 그렇게 우린 아픔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지요. 저와 아들 순식간에 둘만 남게 되었으나 남편이 어느 정도 남겨놓은 재산이 있었기에 생활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귀하게 얻은 손주를 볼 때마다 아무런 기별도 없이 일찍 가버린 아들이 생각나셨는지 경제적인 도움을 꾸준히 주려고 하셨고요. 어머니, 이번에도 또 돈을 입금하셨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다.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혼자 애 키우다 보면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니? 마음껏 쓰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으며 살아라. 무엇보다 네 건강도 중요하니까 늘 챙겨야 한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인 위안도 주셨기에 저도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겐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며 될 수 있는 한 내가 두 역할을 다 해주리란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키워왔어요. 속 깊은 아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지 늘상 말하곤 했어요. 엄마, 아빠 없이 나 키우느라 무지 힘들지? 고마워, 엄마. 내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 난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아유, 우리 민준이 다 컸네. 다 컸어. 이런 고운 말들을 엄마한테 할 줄도 알고. 민준아, 엄마는 엄마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준이 책임지다가 지켜주다 갈 거야. 가끔은 남편이 그리워 납골당에 가서 남편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그 그리움도 조금 달래졌던 것 같아요. 아들은 제게 있어 정말 다정한 남편을 닮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잘 자라주었는데요. 대학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명문대에 4년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정말 온 동네가 들썩이며 이 작은 시골 부근 모든 사람들이 달려 나올 정도의 일이었는데요. 엄마, 나 그 회사 취업했어요. 뭐? 아, 민준이 네가? 세상에 이럴 수가. 내 아들 장하다, 장해. 전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보통 유명한 게 아닌 대기업에 아들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은 들었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최종 취업이 확정되고 나서 저에게 알린 것이었어요.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그 근처 중소기업에 들어간 소식도 드문 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저보다 더 흥분한 동네 사람들의 성화로 마을 입구 쪽에 플랜카드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주신 것이긴 했으나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르더라고요.
민준 엄마, 민준이 같은 효자가 어딨어. 너무 부럽네. 민준 엄마 좋겠어. 민준이가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라더니 이런 데까지 턱 붙었네.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한 건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인 줄 알았던 아들이 그리 자라 취업까지 했으니 이젠 저도 어느 정도 부모가 할 몫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자연히 흐름에 따라 회사에 적응을 했고 거기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나 봐요. 몇 번 저에게 지나가듯 말하긴 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참 괜찮아요. 그래? 어떤 여자인데? 일단 되게 친절하고요. 마음씨가 좋은 여자예요.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고요. 챙겨주는 것도 엄마처럼 잘 챙겨줘서 저번에 아플 때 여자친구가 밤새 간호해줬어요. 표현 잘 안 하는 우리 아들이 숨도 안 쉬고 이러는 걸 보니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래, 잘 만나다가 언제 한번 데려와. 아들은 결국 2, 3년 지나고 차근차근 회사에서 기반을 쌓은 것 같더니 어느 날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집도 한 채 마련해서 따로 독립해 살고 있었고 여러모로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은근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비 며느리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훨씬 미인이신데요. 아이고, 늙었는데 미인은 무슨.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춥죠? 얼른 들어와요. 예상외로 만남은 상당히 느낌이 좋았어요. 아주 선한 인상에 요즘 아가씨들처럼 예쁘장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뭐라든 무척 야무지단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마음에 들어 하니 아들의 결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인 서울 쪽에 신혼집을 얻어 살고 가끔씩 며느리와 함께 근교에 있는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었고요. 홀로 키워낸 아들이라 마음이 많이 허하긴 했지만 이제 새로 가정을 꾸렸으니 저는 저대로 나름의 공백을 잘 채워보려고 이웃들과 모임도 갖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얼마 안 되어 손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혹시 여기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손주를 안아보신 분들이 분명 많겠죠? 전 감회가 더 남달랐어요. 나이 70이 되어 품에 안아보게 된 손주란 어쩜 그렇게 아들을 꼭 닮은 건지 가슴속 깊이 말할 수 없는 애절한 감정이 풍겨져 나오더군요. 전 할머니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지만 귀여운 손주를 보다 보면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 집과 거리가 있던 터라 갓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오가긴 힘들었던지 가끔씩 영상통화로만 손주를 볼 수 있었어요. 약간은 서운하긴 했지만 한창 어린 아기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닐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헌데 어느 날 아들로부터 다소 심각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듣고 저도 내심 고민이 깊어져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용건이었는데요. 무슨 일이니, 아들? 엄마, 저기, 우리 둘 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은우, 엄마가 봐줄 수 있어요? 은우를? 사돈어른 근처에 계시지 않니? 엄마도 몸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듣고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갓집이 바로 옆동 아파트라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아들 집은 차로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에 있었고 솔직히 제가 아무리 운전을 한다지만 매일 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 일어나고 앉을 때에도 통증이 한동안 있는 편이라 나름 약을 먹으면서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장모님이요?
엄마,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도무지 아기를 못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맡길 데가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말을 잇고 있던 차에 갑자기 흐름이 끊기면서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며느리였어요. 뒤이어 하는 말을 듣자 하니 내가 알던 며느리가 맞는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별로 며느리와 왕래가 없기도 했지만 콧소리를 내며 꽤나 당연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고 바로 안 된다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사이 다시 아들이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엄마,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리 잡고 좀 지나면 어느 어린이집도 보낼 거니까 그때까지만요. 안 될까요? 아니, 돈은 괜찮은데, 정말 엄마가 몸이 안 좋아 그러는데, 저희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어 그래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손주를 한 번씩 봐주시겠다고요. 그건 내가 아프기 전에 이야기지. 아휴, 아무튼 알겠다. 네가 급한 것 같으니 내일 그럼 준비해서 가마. 아들 부부가 맞벌이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돈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들이 저리 간절하게 부탁하니 저도 시원스레 안 된다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친할머니가 봐주는 게 제일 안심이겠다 싶어서 어렵게 마음을 정했어요. 본래 집 근처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 아들 집으로 갔어요. 처음 신혼집이라고 인사했을 때 몇 번 다녀가 보고 손주가 3살이 되어서야 와본 것이니 거의 3년 만에 와보게 되었는데요. 둘은 정신없이 일하느라 바빠 그런지 냉장고 안은 온통 배달 음식들 천지였어요. 결국 첫날 오자마자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내어 싹 다 치우고 청소하고 급히 장을 받아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원래 안 좋은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여기서 손주 목욕도 시켜야 하고 밥도 먹이며 저도 지내야 하는데 지저분한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손주를 데리고 잠깐 나갔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싹 달라진 광경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혹시 제 살림을 건드려서 조금 언짢지 않을까 싶어 며느리 보았는데 그 걱정은 기우였어요. 너무 행복해했는데 이렇게 좋아들하는 걸 보니 진작에 와서 살펴줄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보, 냉장고 좀 봐. 어머님이 반찬들 가득 채워주셨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 아니야? 어머님이 나 생각해서 해주셨나 봐.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역시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엄마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얼른 푹 쉬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아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어. 어머님, 저 그러면 앞으로 이 오징어 젓갈 무침 계속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요즘 김치전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반죽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부탁드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반찬이 그냥 맛있어야죠.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훨씬 건강에도 좋고 어머니 것만 먹고 싶어요. 어머님, 말 나온 김에 제가 목록을 작성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음식 해주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 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목록대로 하시면 불필요한 식재료 값도 줄이고 어머니도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솔직히 아들 며느리의 부탁은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목록을 작성해 준다니
마치 식모라도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고라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온갖 칭찬을 해주는 아들내미 부부를 보니 어미로서 해주고픈 마음이 먼저 동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 부부가 자고 있을 때 얼른 집을 정돈하고 깨서 울어대는 손주를 업고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건넨 목록엔 사실 요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양념도 신경 써야 하고 간도 잘 맞춰야 하고 하지만 며느린 어머님, 이 정도는 어머님에게 식은 죽 먹기죠? 제가 그래도 어머니 생각해서 간단한 음식들로만 몇 개 적어봤어요. 혹여나 하다가 정 힘드시면 어머니가 다른 메뉴로 바꿔도 되세요. 하면서 종일 내밀곤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돕는 사이 점점 무릎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몇 번 병원을 가볼까 하다 또 괜찮게 그냥 넘겼어요. 당시에 영양제를 계속 챙겨 먹고 있지만 여기 와서 딱히 한의원이나 병원 같은 곳 가서 진찰을 받아볼 시간도 없었고 정말 숨막히게 바빠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소 지친 제 심신을 뒤흔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안에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손주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둘 다 맛있게 잘 먹는 거라 종종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다 반찬도 전날 해둔 것들을 통 먹지 않기에 새로 하기 바빴습니다. 시금치에 잡채에 고기도 굽고 계란말이 얼른 해서 식탁에 착착 내려놓고 저도 겨우 땀을 닦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잘 먹겠다며 같이 한술을 뜨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내뱉는 며느리의 말이 제 가슴에 툭 꽂혔습니다. 아우, 어머니, 너무 짜요. 설마 여기 땀 들어간 거 아니죠? 좀 씻고 오셔야겠다. 어?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어머님 땀이 너무 비오듯 흐르셨어요. 아이 저한테 주세요. 연신 분체질을 해대며 등에 있던 손주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저한테 며느리가 한 말은 그야말로 가슴 한켠에 확 꽂아 뒤집어 놓는 소리였습니다. 황당해서 며느리를 다시 보았더니 본인은 말끔하게 화장하고 여기저기 화려하게 꾸미고 앉아선 우걱우걱 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무리 청국장 좋다고 했지만 요즘 너무 자주 끓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나 이 사람이나 차로 출퇴근해서 망정이지 냄새가 옷에 밴다고요. 오죽하면 저희 동료 한 명이 청국장 먹고 왔냐고 묻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내일은 다른 거 해주세요. 내가 뭔 소리 듣고 있는 건지 저한테 이런 걸 일일이 주문하고 있을 입장인 건가요? 더 한심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흘끔 자기 부인을 쳐다보더니 별 문제도 못 느꼈는지 다시 고개를 받고 밥을 먹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치밀었어요. 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 치우고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고 아들 부부가 아무렇게나 내다 놓은 빨래들을 돌리고 하루도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고 아침 준비해서 전 입안에 한술 도 넣어보지도 못한 채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화가 치미는 제가 정상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 니들은 그냥 내가 쉬엄쉬엄 하는 줄 알겠지만 요리하고 청소하면 하루가 다 가. 앞으로 요리에 불만 가질 거면 니들이 차라리 부엌에 들어와 돕던지 하려무나. 아이고, 우리 어머님 화나셨나 보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반찬투정 부렸나 봐요. 그래도 어머님, 저도 저지만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해서 그래요. 나름 이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직급을 맡고 있는데 매일 청국장 냄새 풍기면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어머니가 배려해 주세요. 그래요, 엄마. 나도 청국장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래요. 엄마도 제가 누구 눈치 보고 다니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아무튼 너무 열내지 마시고 일단 씻고 오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날 저 말들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옆에 손주가 절 보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우에 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더 가관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 부부가 모처럼 쉰다던 토요일이었고 그날따라 저 역시 몸이 고단해서 쉬고 싶었어요. 손주가 울면서 깨는 바람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앉고 거실로 나갔는데요. 아들 부부가 어느새 일어나 둘이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은우 일어났으니 너네가 좀 봐라. 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누워 있어야겠다. 은우요? 아,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어째 좋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좀 황당한 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제 남편 옆구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아, 엄마, 알았어요. 저 주세요. 아들은 못내 일어나더니 와서 손주를 받아가더군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이 아이 엄마면서 도통 아이를 받아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제가 이 집에 와 있는 동안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이때 새삼 떠올랐어요. 더 황당한 일은 몇 시간 지나서 일어났는데요. 누워있으면 있을수록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와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자꾸 몸을 돌리며 힘들어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그래, 무슨 일이니? 저기, 은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오늘 너네 쉬잖니? 그게 오늘 저희 친정엄마 생신인데 엄마랑 오래전부터 약속해둔 거라서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은우 데려가긴 좀 그래요, 어머니. 호텔 뷔페인데 애들 데리고 가기 눈치 보이는 곳이라서요. 시끄럽게 울면 모처럼 저희 엄마 생신인데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 제가 어느 정도 돈 넣었어요. 이거 받으시고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건넨 건 얇은 봉투 한 장이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고 기념일인 건 알겠는데 정말 속도 상하고 열도 받더군요. 예, 나 이 돈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니? 오늘은 아파서 쉬어야 한다고. 왜 이걸 이제야 말하는 거니? 민준이에게라도 부탁해라. 어머님, 조금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솔직히 저희도 형평상 어머님 용돈 드리는 거 벅찬데 그래도 주말이어서 애 봐주시는 거니 제가 돈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은우 못 봐주시겠대. 뭐? 아니 왜? 어머니, 또 그놈의 허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집사람 시켜서 돈까지 넣으라 했는데 그 돈 못 받으셨어요? 아, 받으셨네요. 저희가 이 정도 정성을 보여드렸으면 마지못해서라도 허락해 주셔야죠. 왜 번번이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며느리였지만 아들 녀석이 있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전 그대로 침대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가마.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대단한 배려라도 해주는 듯 말하는 모습에 대꾸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며느리가 그 사이 빠르게 손주를 안아 제 방에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대신 빨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린 그 말을 하고 허겁지겁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 이날의 일은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전 그날 지끈거리는 몸을 안고 겨우 일어나서 손주와 하루를 또 힘겹게 보내야 했고, 나중에 봉투를 확인했는데 단돈 10,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지폐를 갈갈이 찢어 아들 부부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술 한잔 하다 보니 늦어졌네요. 우리 은우 잘 있었죠요? 빨리 온다던 아들 부부는 밤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고, 며느리는 꼬인 발음으로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열이 솟구쳐 지금껏 생각만 했던 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봉투를 며느리 품에 던지며 도저히 못하겠다고 니들이 키우라 말한 것이었죠.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뭔 말씀이세요? 나 할 만큼 지금까지 했다고 본다. 내가 네 시어머니이지 파출보니? 매일 이것저것 시켜대는 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애를 보라 마라. 내가 지금껏 니들을 도운 건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할 테니 돕기 위해서였지. 이런 대접 받으려 해준 게 아니야. 은은 사돈에게 맡기고 앞으로 난 찾지 말아라. 아이 엄마, 왜 그러세요? 말이 몸 안 좋으셨어요? 제가 쌍화탕이라도 가져올까요? 심각성을 느낀 건지 아들은 느지막이 와선 그제서 눈치를 보며 엄마 몸 안 좋냐고 묻는데 대답도 하기 싫어 손주를 넘겨주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새삼 아들 집에 가질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했는데 아픈 심신이 낫기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자와 전화는 지겹도록 계속해서 날아들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우리 은우 어떡해요? 오늘 밥도 제대로 못 먹였는데. 저희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저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냉장고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어요. 저는 무시가 답이라 생각하고 그 연락들을 모조리 무시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사돈.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은우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잠깐 전화 괜찮으실까요? 사돈어른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조금 예상이 가긴 했지만 뜻밖의 연락이라 저는 짐짓 놀랐고 이어지는 사돈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실은 제가 암 판정을 받아서 은우를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딸이 저한테 맡기긴 했지만 도저히 여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말인데 염치불구하고 사돈이 한 번만 은우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정부라도 쓰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넉넉치가 않아서요. 무엇보다 애들이 사돈에게 많이 무례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많이 반성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부탁드립니다, 사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자식 가진 엄마로서 제 딸 자식이 한 행동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사돈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제게 며느리 대신 용서를 빌었고 은우를 봐달라 부탁했어요. 차마 사돈의 말을 듣고 나니 이번엔 안 된다. 딱 자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아들 부부를 불렀고 하나하나 물어 따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엄마 저도요.
그리고 밥 같은 건 저희가 차려 먹거나 밖에서 먹고 오기로 했어요. 시간 남으면 청소도 하고요. 엄마는 애만 봐주시면 돼요. 아들 부부는 정말 죄송했다며 자신들이 너무 편한 나머지 어머니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대충 사과하고 넘어갈 요량이었으면 받아주지 않았을 텐데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이자 저도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과 다시금 화해를 하고 아들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무척이지 잘해줬어요. 어머님, 뭐하러 힘들게 이걸 다 손빨래 하셨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관절도 안 좋으신데 좀 쉬고 계세요. 엄마 힘드실 것 같아서 저녁은 내가 그냥 밖에서 사왔어요. 오늘은 우리 포장 음식 먹어요.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점점 집안일도 거들자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몸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니 그것만으로 위안이 되더라고요. 허나 도저히 이전으론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이 일이 없었다면 전 큰 결심을 할 수 없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몸이 너무 아프니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아들 부부에게 말했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휴가를 내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티를 내진 않으려 하지만 드러나는 그 표정에 한마디를 얹고 싶었지만 그냥 있는 힘껏 꾹 눌러 참았죠. 어찌되었건 손주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해야지 하면서 아들 부부가 먹고 나간 아침거리를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픈 무릎을 그대로 끌며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 손주가 바닥에 넘어져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얼른 안아 올렸더니 이마가 찢어져서 엉망진창으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기 장난감 테두리 안에서 놀던 손주가 그 밖으로 나오던 중에 TV에 이마를 찢게 된 모양이었어요. 상처가 심각해 보였고 귀가 째지도록 울고 있는 손주를 보니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던지 안고 저도 덜덜 떨면서 급히 119를 불렀고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얼마 후 저와 손주가 가 있는 병원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왔어요. 응급처리하고 있는 손주를 보더니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도 그저 미안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며느리가 저에게 몸을 획 돌리고 입을 여는데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 멍청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애를 어떻게 받길래 저 지경이 된 거예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아이한테서 눈 떼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흉이라도 지면 어떡할 거예요?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유, 내가 일부러 그런 거니? 잠깐이었다. 나도 설거지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라고. 변명은 됐어요. 어머님 애면 이렇게 키우시겠어요? 세상에, 애본공은 없다지만 옛말이 아무리 틀린 게 없어도 그렇지 저는 머리에 그동안 이 아이들과 지내왔던 걸까요? 저들도 부모인이 속상한 건 알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심지어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긍이라도 하듯 제가 욕을 먹어야 마땅한 듯 외려 원망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게다가 그 이후 이어지는 며느리의 행동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 눈앞에서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마치 저 들으란 양 소리를 내지르더군요. 나 진짜 미치겠어 정말. 우리 오늘 이마가 찢어졌다고. 이래서 감각 한참 떨어진 노인네한테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돈 주고 사람 썼어야 됐나 봐. 돈 좀 아끼려다 이게 무슨 공상이야? 정말. 그러면서 엉엉 울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지기를 내뿜어대는 것이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스스로 참 한심하더군요. 그간 못내 참아왔는데 전 이성을 잃고 그만 며느리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절 보았지만 저는 그 길로 터덜터덜 걸어 나왔고 제 짐을 챙겨서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웃들이 오랜만이라고 반가워들 하는데 너무 서글펐어요. 제 배로 낳은 자식보다 남들이 더 저를 챙겨주고 잘해주더군요. 아들 부부 때문에 이젠 사람이 다 싫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막판에 몸도 상하고 우울증까지 걸려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집 머무르면서 들었던 소리와 대접들을 생각할 때마다 밤새 화가 끓어올라 잠도 잘 수 없었고 감히 생각도 안 해봤던 술까지 마트에서 한 병 사와 겨우 먹어야 잘 수 있었어요. 그러고 며칠 지나 주말이 되었는데 누군가 배를 정신없이 누르더군요. 아들 부부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너무 놀래서 그랬어. 그렇다고 이렇게 말도 없이 내려가면 어떡해. 거기다 며느리는 대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가셔서 우리 은우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저랑 이 사람이랑 번갈아 가면서 휴가 냈어요. 은우도 얼마나 우는지 저희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누구 올 때까진 봐주셨어야죠. 그리고 제 뺨 때리면서 화는 다 푸신 것 같으니 이제 그냥 돌아오세요. 정말 피가 역류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젠 며느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그냥 전 얘네들 삶의 부속이었던 건지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일했으면 덜 억울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도대체가 못 들어줄 소리들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고 다 끊어내고 싶었어요. 전 아픈 몸을 끌고 일어나 안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갖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고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더군요. 이거 나중에 나 네 아빠 곁으로 갈 때 넣어주려고 모아놓았던 거다. 은우랑 너네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건물이라도 하나 짓게 해줄 심산으로 뒀던 건데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어. 니들한테 줄 건 한 푼도 없어.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거 다 주고 가는 게 낫겠어. 생판남이라도 적어도 니네보단 염치가 있을 거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제가 뒤이어 하는 말을 듣고 충격받았는지 아들 부분 얼굴이 벌개지는데 그 모습이 더 가증스럽고 진저리가 났어요. 이성을 잃었다지만 사실 구구절절 한치도 틀림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반겨주던 옆집 아줌마들, 무릎은 괜찮냐고 묻는 건너편 할머니 댁 손주까지 차라리 남이 더 낫더군요. 가까이서 지켜봤던 며느리와 아들의 천연덕스러운 모양새에 전 완전히 질려버렸기에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이런 돈이 제게 있다는 자체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작은 집에서 몇십 년을 살다 독립해 나간 터라 늘 엄마는 궁상이고 아낀다고만 생각했을 테니까요. 이건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주신 돈이었고 그새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조금씩 불려왔던 돈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그 뒤로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대고 손주가 보고 싶어 한다는 둥 이제 자기들이 볼 테니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 뺨 더 치셔도 돼요. 마음껏 치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설마 정말 그 돈 다 기부하시려는 거 아니죠? 손주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생각 똑바로 하셔야 해요. 나중에 다 후회하신다고요. 나가라! 나가라고! 얼마 전엔 저희 집 앞에 와서 저런 말하는 며느리를 엊그제 소금까지 뿌려 내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손주 은우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 제 집 거실에 앉더라고요. 엄마, 나 솔직히 그 돈 필요해요. 다 달라고 안 할게요. 우리 먹고 사는데 도움만 줘요. 우리한테 화난 거 다 이해해요. 근데 그렇다고 어떻게 자식을 내치려 해요? 내가 자라면서 엄마한테 얼마나 힘이 돼줬는지 몰라 이래요? 엄마도 참 독해요. 내가 생각한 무인 카페가 있어요. 그거라도 차려줘요. 그럼 다시는 엄마 괴롭히지 않을 거고 눈에 띄지도 않을 테니까. 아들도 똑같이 내쫓았지만 전 아들의 냉기 어린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아 술을 정신없이 들이키고 그대로 쓰러져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쩌다 저리 된 건지, 그 맑고 착했던 아이가, 나밖에 없다 하던 아이가 왜 저리 된 건지 정말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일을 어째?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들 때문에 힘들지? 나도 그래요. 이거라도 좀 먹어봐. 그리 못 먹으면 쓰나. 죽인데 만날 거예요. 고마워요. 다행히 이런 제 상태를 눈치챈 이웃 주민들이 종종 집에 들러 과일도 갖다 주고 하면서 정신줄은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참 힘이 들 때가 많았지만요. 지금 저는 그간 제가 후원해왔던 기관에 오랜만에 연락을 했고 큰 결심으로 기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관 사람들을 불러 통보만 하면 되는 일인데 제 딴에 워낙 큰 재산이라 그런지 솔직히 아들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때 같은 손주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 막말에 욕까지 뿜어낸 며느리를 생각하면 정말 다 끔찍하고 꼴도 보기 싫지만 핏줄이라 그런지 아들과 손주 생각이 머리에 윙윙 맴도는 것이 시원스레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나 그래도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얽매여 살면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원래 하려던 선택을 이어가려 합니다. 참 사는 내내 아들만 바라보고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데 너무 비참할 따름입니다. 먼저 간 남편이 오늘따라 보고 싶고 그립고 하네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